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이미 3시간째 줄을 서 있는데 아직도 보안 검색 처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와, 한번 보세요. 영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북경 지하철역에서 다시 신분증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줄을 서야 합니다. 중공 당국이 시민들의 집결이나 권리 주장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경의 천안문, 왕부정 등 번화가와 다수의 지하철역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통행하는 인원들의 신분증을 엄격히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4월 12일 한 관광객이 천안문 광장에서 보안 검색을 받던 중 물병 안에 물이 아닌 휘발유가 담겨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관광객은 즉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현재 상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국기 개양식을 보러 가시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틀 동안 천안문 광장의 보안 검색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어제 4월 12일 한 관광객이 보안 검색을 통과하던 중 물병 안에 물이 아니라 휘발유를 넣은 것이 발견되어 바로 연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안 검색이 매우 번거로워졌습니다. 천안문 광장에는 인화성 폭발성 물질 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1시간 정도 걸리던 보안 검색이 지금은 2시간, 심지어 그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이 블로거는 네티즌들에게 반드시 미리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원래는 오후 3시에 출발하려 했지만 지금은 오후 2시, 심지어 그보다 더 일찍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전했습니다. 제가 천안문에 놀러 갔을 때 보안 검색이 매우 복잡하고 엄격했으며 사전 예약까지 필요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제 옷에 글자가 있는지 물었고 있다고 답하자 매우 놀란 표정으로 어떤 글자인지 되묻더군요. 저는 유니클로라고 적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천안문 보안 검색은 비행기 탑승보다도 더 엄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산당이 물러나지 않는 한 내 생애에 그곳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1989년 육사 사건 때문에 천안문이라는 이름은 수치와 동일시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북경을 방문한 외지 관광객 월시 추풍은 영상에서 5일 동안 6차례 보안 검색을 받았고 신분증은 15번이나 확인했다. 거의 어디를 가든지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관광지 입구, 지하철 환승 지점, 일부 공공장소마다 검증 절차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 중 여러 차례 일정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에 보안검사 중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일부 네티즌들은 어디를 가든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이미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북경에서 민원을 제기해온 이 씨는 해외 매체에 현재 북경 지하철은 대부분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하고 많은 곳에서 신분증 확인까지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우리 같은 민원 제기자 집단은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은 거의 통과할 수 없다며 만약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면 이동 자체가 제한되고 현장에서 바로 저지된 뒤 지방정부에 넘겨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4월 15일 공개된 한 영상에서는 한 운전자가 북경시 공안국 교통관리국이 발급한 진경증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2026년 4월 11일 발급되어 2026년 4월 17일까지 유효하며 유효 기간은 단 6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경 진입 허가증을 발급받았지만 6환 외곽 지역까지만 가능합니다. 5환, 4환, 3환, 2환 안쪽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건 북경 입경 비자다. 중국인이 북경에 가는 것도 무비자가 아니다 라고 비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올린 블로거 역시 중국인이 북경 여행을 하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유럽 비자보다도 더 어렵고 미국 비자 신청에 맞먹을 정도이며 조건은 더 까다롭다. 게다가 유효기간은 단 6일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비자 유효기간이라고 풍자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경 입경증은 최소 1에서 4일 전에 사전 신청해야 하며 6환 내부 및 통주 전 지역에 진입하려면 6환 내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연간 최대 12회, 1회당 7일만 허용됩니다. 반면 6환 외 지역만 이동할 경우에는 6환 외 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은 없지만 역시 1회당 7일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에는 운전자 정보, 동행 인원, 입경 목적 등 다양한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프로그램을 이어가기 전에 진행자는 모위영과 황피터 두 시청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채널에 대한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도인 북경 역시 그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인파로 붐비고 상업적으로 번성하던 거리들도 지금은 눈에 띄게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특히 고용시장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경의 오피스 빌딩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과 불안이 감돌고 있습니다. 많은 구직자들은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졸업생들은 수십 건, 심지어 100건이 넘는 이력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한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아이와 노인을 데리고 베이징에서 떠돌며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저축도 없고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일자리 찾았어요? 저는 아직 못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일자리 찾으면 저 그 작은 물고기 모양의 바삭한 과자 사줄 수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이 블로거는 딸의 말을 듣고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엄마가 지금 일을 하지 않더라도 너에게는 사줄 수 있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감자칩을 사왔다고 합니다. 딸이 기쁘게 감자칩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밀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벌써 자신의 욕구를 억누를 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그 순간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느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지금의 취업 환경은 이렇습니다. 이틀 전에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면접만 본 사람이 150명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총 10차례에 걸쳐 면접을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집 근처 작은 상권을 한번 둘러봤는데 예상 밖으로 비어있는 점포가 정말 많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장상해 살롱은 예전에 거의 빈 점포가 없었는데 오늘 와보니 많이 비어있었고 2층은 더 많이 비어있었습니다. 이 1창 식당도 꽤 오래된 가게인데 그 옆 2개 점포도 모두 비어있어서 전체적으로 매우 한산해 보였습니다. 지난해 최신 외식 소비 데이터를 보면 북경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인당 소비가 100위안 이상을 유지한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상해 또한 이 수준을 지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블로거는 비록 북경이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의 영업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두가 직접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북경의 실제 취업 환경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면 저는 이미 퇴사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매일 각종 구인 앱에 이력서를 넣고 있고 하루에 최소 5개 이상의 직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 넘게 면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 없이 말하면 면접 제안이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에는 몇 차례 면접 제안이 있긴 했지만 1차 면접을 통과했다고 하면서도 2차나 3차 면접까지 가는데 매우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다들 2025년에 의류 오프라인 매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을 계속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4일 후면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남편과 함께 의류 매장을 운영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올해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북경 날씨가 2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3월에서 4월은 원래 의류 판매의 성수기인데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적자가 나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하루 운영 비용만 1,000위안이 넘습니다. 이는 눈을 뜨자마자 하루에 1,000위안 이상의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블로거는 쇼핑몰 안에는 사람 자체는 적지 않지만 실제 구매 의욕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그렇다고 저렴한 상품은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매출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장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북경에서 본 두 번째 면접도 실패했습니다. 30이 넘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도 없는 여성이라는 점이 면접관에게는 불안정한 요소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HR에게 불합격 이유가 학력이나
희망 연봉과 관련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여전히 직장 안정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도 여전히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면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회와 인연에 달린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면접 일정도 없는 상황이지만 내일도 계속 이력서를 지원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요즘 장사가 정말 너무 안 됩니다. 다들 올해 장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노동절 연휴가 끝난 뒤 이틀 동안 매출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제는 아침 장사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새벽 5시에 가게에 나와 5시 반에 문을 열었는데 오전 8시 반이 되어도 매장 매출이 겨우 200위안 정도입니다. 배달 플랫폼 2곳을 합쳐도 500위안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속 운영하겠습니까? 이 블로거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가게에 직원 3명이 쉴 틈 없이 바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2명이 가게에 있어도 한가하게 휴대폰만 보고 있는 시간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옆 가게 역시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해당 점주는 한 달 남짓 운영했지만 매출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고 매일 손해를 보다가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같은 구역에 있던 상점은 총 10곳이었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곳은 단 3곳뿐이며 나머지는 이미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는 아직 적자는 아니지만 수익이 너무 적다며 하루에 17에서 18시간씩 일하고 있어도 투입 시간과 얻는 수익이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요즘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북경에서 식사나 숙소 제공도 없이 월 5,000위안짜리 일자리에 7에서 8명이 한 자리를 두고 면접을 봅니다. 지금 실업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건가요? 오늘도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한 대학의 보안부서 일자리입니다. 어제 이미 월급이 낮다고 대략 5,000위안 정도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 블로거는 북경에서 한 달 월급이 5,000위안인데 식사나 숙소도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북경에서는 방 한 칸을 임대하는 데만 해도 수천 위안이 드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식비와 기타 생활비까지 더하면 5,000위안으로는 3환 이내에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의 일자리에 무려 8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금 취업 경쟁이 과연 얼마나 심해진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매장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자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북경 쌀리툰 매장의 장사가 얼마나 안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장 면적이 1200제곱미터인데 보시면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빅사이즈 여성 의류를 2022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고 항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북경 매장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요일 오후 6시 50분인데 매장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고 직원들끼리 서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30살에 해고된 지 2달째입니다. 지금 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일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설 전에는 2번 면접을 봤지만 모두 떨어졌고 설 이후 지금까지 수십 개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대부분은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제가 반죽을 하고 있을 때 아내는 옆에서 채소를 씻으며 일을 돕고 있었고 중간에 일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최근 한 친구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초기 자금을 일부 직접 부담해야 하고 어느 정도 위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마음이 끌리기도 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고 바로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일단은 먼저 일자리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아직 약간의 저축이 있으니 너무 성급하게 위험한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경대학교를 졸업한 지 15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자리가 없고 현재는 프리랜서 상태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실업 상태입니다. 프리랜서 생활이 길어지면 시간 개념이 점점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해야 할 일을 세세하게 계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계획도 사라지고 생활 리듬이 매우 불규칙해졌습니다.
예전에 북경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는 찾았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하지만 월급이 5,000위안입니다.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이 있는지 물어보니 입사하면 바로 납부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5,000위안에서 최저 기준으로 공제하고 나면 약 4,000위안이 남습니다. 여기에 월세를 빼면 식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퀵배송 일을 한 지 한 달 만에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비 때문이 아닙니다. 비는 다들 맞으면서 일하니까 괜찮습니다. 문제는 오후 6시에 해정에서 창핀까지 가는 주문을 받았는데 거리 15km에 45위안이라 조건이 괜찮았습니다. 물건을 픽업하고 2km에서 3km 정도 이동했을 때 갑자기 타이어 바람이 빠져버렸습니다. 너무 급해서 저는 바로 다른 퀵배송 주문을 다시 넣어서 다른 기사에게 대신 배송을 부탁했습니다. 이 블로거는 출장 수리기사를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출장비가 40위안이고 타이어 교체 비용이 200위안이 넘으면서 전체 비용을 계산해보니 사실상 하루 일한 수입이 모두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오늘 하루는 거의 헛수고가 되어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북경에서 일하는 노처녀 간호사가 겪는 취업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설 전에 이미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구직 중인지요? 정월 초여달째 날에 짐을 정리하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인사 담당자가 갑자기 연락해서 설 전에 예정되어 있던 신규 부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현재는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제가 급하게 일하고 싶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집과 가깝고 야간 근무도 없는 좋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북경의 상점들에 대해 신랄하게 불평해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북경의 상점들은 활기가 없고 거리의 절반의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도로가 양쪽을 가로막고 있어 맞은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려면 교통이 복잡해 쉽게 접근하기 어렵거나 아예 맞은편 단지에 적절한 출입구가 없어 왕래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리 한쪽에 매장이 방사할 수 있는 손님은 도로 반쪽 범위 내의 사람들만 남게 되어 사업이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